어르신,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병원에 가봐도 그저 나이 탓이다, 노화 현상이다라는 말만 듣고 진통제 한 움큼씩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늙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65세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김 여사님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사셨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며 맵기 흰 쌀밥을 고봉으로 드시고 출출할 때면 떡이나 국수를 즐겨 드셨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화가 안 되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더니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라고 하더군요. 김 여사님은 억울했습니다.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집밥만 먹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김 여사님을 아프게 한 범인은 바로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그 집밥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더 팔레오 큐어의 저자 크리스 크레서는 말합니다. 현대인의 몸은 수만 년 전 조상들의 유전자와 거의 똑같은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버렸다고요. 마치 휘발유를 넣어야 달리는 자동차에 식용유를 넣고 달리는 꼴입니다. 차가 고장나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걸 바로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급성염증은 상처를 치료하지만 잘못된 식사로 매일 생기는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우리 몸 곳곳을 파괴합니다. 뇌로 가면 치매, 관절로 가면 관절염, 췌장으로 가면 당뇨가 되는 것이죠. 60대 이후의 건강은 이 염증불을 끄느냐 못 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저자는 우리 몸에 불을 지르는 대표적인 3가지 독소를 지목합니다. 첫째는 정제된 곡물과 당분입니다. 밥, 빵, 떡, 국수, 그리고 달달한 믹스커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공장에서 만든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것들이죠. 셋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입이 심심하다고 건빵이나 과자 자주 드시나요? 그게 바로 내 몸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아니, 한국인은 밥심인데 곡물을 먹지 말라니 무슨 소리냐고요? 맞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는 쌀을 먹어왔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먹던 거친 현미나 잡곡과 지금 우리가 먹는 하얀 쌀밥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는 다 빠지고 당분만 남은 설탕 덩어리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혹사시켜 결국 염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저자는 팔레오 식단, 즉 구석기 시대의 조상들이 먹었던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에서 바로 얻은 것을 드시면 됩니다. 싱싱한 채소, 건강한 고기, 생선, 달걀, 그리고 적당한 과일과 견과류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유전자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환영하는 친구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져서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말합니다. 자연 방목해서 풀을 먹고 자란 소나 돼지의 고기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한다고요.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고기를 튀기거나 달콤한 양념에 재워 먹는 방식, 그리고 공장식 축산으로 길러진 항생제 범벅의 고기입니다. 수육이나 구이로 담백하게 드시는 고기는 시니어 근육 건강의 보약입니다. 이 좋은 식사법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자는 딱 30일만 투자해보라고 권합니다. 30일 리셋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 그리고 잠시 동안은 곡물과 유제품까지 완전히 끊어보는 겁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싹 비우고 염증으로 붓고 상처 난 장을 치유하는 시간이죠. 처음 며칠은 밥이 먹고 싶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여사님도 속는 셈 치고 30일 리셋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떡 대신 계란과 채소볶음을 먹고 점심에는 밥 양을 확 줄이고 나물과 고기를 듬뿍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먹던 과자는
견과류로 바꿨죠.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뻣뻣하던 손가락이 부드러워지고 늘 더부룩하던 속이 편안해진 겁니다. 피부도 맑아져서 친구들이 보약 먹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런데 평생 밥과 김치, 된장국을 먹어온 한국 사람이 어떻게 서양 사람처럼 고기랑 채소만 먹고 삽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책의 핵심은 큐어, 즉 치유와 개인 맞춤입니다. 30일간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는 끓었던 음식을 하나씩 다시 먹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된장을 먹어봤는데 속이 괜찮다면 그럼 된장은 드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유를 마셨더니 배가 아프다면 우유는 내 몸에 안 맞는 독인 것이죠.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장속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잡곡밥이 보약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남들이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하나씩 테스트해보며 나만의 안전한 식품 리스트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위한 진정한 건강 비법입니다.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과 잠입니다. 원시 인류는 헬스장에서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걷고 짐을 나르고 움직였죠. 그런데 현대인은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1시간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과격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엉덩이를 떼고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은 과학적 진실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높이고 뱃살을 찌게 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시도록 노력해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불빛은 피하고 암막 커튼으로 방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염증 수치는 뚝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자는 80대 20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식단의 80%를 건강한 자연식으로 채운다면 나머지 20%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짜장면 한 그릇, 손주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 정도는 즐겁게 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참는 것보다 기분 좋게 즐기고 다시 건강식으로 돌아오는 유연함이 장기적인 건강의 비결입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음식이 10년 뒤 나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설탕과 식용유를 치우고 이번 장날에는 싱싱한 채소와 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기적같은 활력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저녁 식탁 사진을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건강한 식사하세요.